이혼 사건에서 종종 성인 자녀들의 진술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지난 편에서 설명드린 최태원 SK 회장 사건의 경우에도 성인 자녀들의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기록을 본 경험에 따르면 어머니에게 유리한 진술서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아버지에게 유리한 진술서가 제출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이 엄청 많은 경우, 아니면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아버지에게 상당한 재산을 받은 경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결국은 경제력에 따라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결국은 경제력이 제일인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지요. 다음에는 자녀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일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이혼 사건에서 자녀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종종 있을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부모의 이혼에 자녀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지난 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진술서는 많이 제출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는 거의 성년이 된 경우는 제출되지만 더 어린 자녀들의 경우에는 잘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양육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자녀들의 일기 등이 제출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아이들을 소송에 이용한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안 좋게 보는 판사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2,000개 가까이 쇼츠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0년 하면 10,000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법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설명드릴 것 같고, 피아노, 음식, 식물 등에 대해서도 많이 내용이 담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은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고 똑같은 주제에 대해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반복 학습을 위해서 일부러 똑같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요.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 피고와 피고인, 항소와 상고 등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경우 말고요. 정말로 깜빡해서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똑같은 언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저 이제 60세가 다 되었습니다. 다시 최 회장과 노 관장 사건 설명드릴게요.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온 뒤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3남매의 아버지인 최 회장이 자식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어머니 노 관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어요.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내연녀 김희땡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김희땡이 최 회장과 불륜을 하며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하여 자신과 자녀들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석상에 등장하고 SNS 계정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인격적 조롱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노 관장은 김희땡이 미술관과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관장, 이사장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다시 매도해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노 관장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최 회장과 김희땡의 변호사들은 노 관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김희땡의 인격을 모독하고 지나친 거짓 음해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노 관장 변호사들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한 후 허위사실 유포,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어요. 상대방 변호사를 고소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